미국 PPI 냉각, 연준은 안정적, 고래의 잠수는 진짜 반등인가 가짜 액션인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둔화 조정 지속,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의 대사면 이 올가? SAB 123은 역사로 될까? 워런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 산업을 비판. 트럼프 재무장관은 산업의 수호신이 될 수 있을까? 수이와 소라나의 L1 패권 전쟁, 2025년 누가 우위를 점할까? 강세 투자자들이 채권은 독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비트코인 124% 수익이 기업의 해독제.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장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1월 15일 수요일 비트코인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재능, 자본 꿈의 비약을 슬로건으로 하는 MFT가 후원하는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비트코인은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정오 11시 기준으로 97,000달러를 전후로 변동하며 전일 대비 2,000달러 상승폭은 약 2%를 넘었습니다. 이번 변동은 미국이 발표한 경제 냉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주요 거시경제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12월 PPI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해 시장 예측인 3.5%를 밑돌았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PI는 3.5% 상승, 예측치인 3.8%를 하회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준의 정책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만 1월에 25베이스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2.7%로 금리가 유지될 확률은 97.3%로 예상됩니다. 또한 1월 20일 트럼프가 등장할 예정으로 시장의 투기 열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투자자들은 11월 중순보다 더 빠르게 시장을 떠났으며 시장은 기다려보자 모드에 돌입하여 더 명확한 방향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하회한 후 단기 주요 지지선이 돌파되었지만 그 후 빠르게 반등하여 원래의 주요 지지선을 지켰습니다. 이 흐름은 스톱로스 사냥으로 불리며 반드시 진정한 하락 추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일 K선 차트를 보면 시장의 반전 가능성은 있지만 고래나 기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차이 데이터에 따르면 대형 고래들은 하락 단계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지만 평소처럼 프리미엄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 하락이 매수 기회라면 비나이스의 대형 고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하지만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K선 차트는 낙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이끄는 대형 고래들은 아직 뚜렷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시장 감정은 사전에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이후 0이었던 리스크 지수는 12로 급증하며 향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신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비트코인 상승 기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은 대규모 발행을 경험했으며 특히 USDC는 거의 매일 10억 달러씩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7일 발행 데이터를 보면 크리스마스 전후로 법정 통화 유입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으며 이는 미국 연준이 12월 중순에 매파적인 정책을 전환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통화 유입이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이 계속해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자금 유입은 여전히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활발도는 일반적으로 시장 수요의 중요한 신호이며 현재는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릅니다.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어야 비트코인이 조정을 탈피하고 다시 강세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솔라나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2022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역사적 최고치에서 단 5.76% 낮다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주로 서클에서 비롯되었으며 2025년에는 솔안에서 10억 USDC가 발행되어 체인상의 활발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 취임식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며 시장은 그가 이번에 가상화폐에 대해 더 우호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페이팔 CEO인 데이비드 sak스를 백악관 AI 및 가상화폐 담당자로 임명했고 가상화폐 지지자인 전 규제관 폴 애트킨스를 CEC 의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곧 퇴임할 게리 겐슬러는 최근 블룸버그 TV에서 자신의 규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제이 클레이턴 이후 취임한 그는 100회의 집행 행동을 벌였으며 클레이턴의 80회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들 행동이 사실상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사기와 부정행위와 싸우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가상화폐 업계에서 정말 눈에 띄는 일입니다.
Yeah, I think that Bitcoin is a highly speculative, volatile asset, but with 7 billion people around the globe, 7 billion people want to trade it, just like we do have gold for 10,000 years. We have Bitcoin. It might be something else in the future. 소식통에 따르면 데이비드 sak스와 트럼프의 인수팀은 입법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가상화폐 산업의 은행 탈피 문제를 해결하고 논란이 많았던 가상화폐 회계 기준 SAB 121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팀은 이 조치들이 우선사항이며 규제 강화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워싱턴 관료의 늪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SAB 12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널리 비판받아왔으며 지난해 5월 미국 의회는 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SEC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7월에는 하원에서 바이든의 결정을 뒤집으려 했으나 표가 부족해 실패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취임하여 SAB 121을 폐지한다면 그것은 가상화폐 업계에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높은 자본 요건이 철폐되고 은행 및 금융기관의 가상화폐 보관 서비스 문턱이 대폭 낮아져 전통 금융 대기업들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암호화폐 반대자들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더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으며 2022년과 2023년에 두 차례 디지털 자산 반자금 세탁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디지털 상공회의소와 80명의 전직 군사 및 국가안보 관계자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았으며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떠나면서 법 집행의 어려움과 국가안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고 너무 느슨하면 불법 활동이 만연할 우려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은 취임을 앞두고 있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취임 후 즉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평가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재무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1월 16일에 인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I want to collaborate with the industry. What I don't understand is why the industry seems to be saying that the only way that they can survive is if there's plenty of space for the drug traffickers and the human traffickers. 암호화폐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 익명성과 탈중앙화는 장점이지만 동시에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편리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투명성이 부족하며 자금의 흐름과 배후팀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이 암호화폐에 반대하는 진짜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녀의 엄격한 입장이 정치적 고려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암호화폐 업계 임원은 워렌의 공개 편지가 중립적인 암호화 기술 제공자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숨겨진 수단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당파적 투쟁의 또 다른 전략일까요? 수익 TPS 20만 건 돌파, 쏘라나는 애플리케이션 수익으로 업계를 선도, L1 패권 전쟁이 시작된다. 메타가 미크로스트래티지를 따라 비트코인을 매집한다면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오를까? L1 스타 프로젝트 중 하나로서 수이의 최근 발전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디피엘라마 데이터에 따르면 수이의 총 잠금 자산은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3개월 만에 2배로 성장했습니다. 디파이는 L1의 핵심 지원으로 수이의 2024년 9월 월간 DX 거래량은 19억 달러에서 11월에는 78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주요 프로토콜인 네이비아이, 수이랜드, C2세 TBL은 각각 2.4억 달러를 넘어서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브 기반 체인들과 비교해도 수이는 두드러지며
2025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我要来玩水了！ 최근 수이 재단 하이드로파워 가속기 프로그램은 DeFi 집합기 7K, P2P 광고 네트워크 애드 토큰,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시스템 크립토메이트 등 12개의 우승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SU이팀은 새로운 성능 최적화를 완료하고 최신 테스트에서는 초당 거래 처리량이 20만 건을 넘으며 거래 지연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수이 디파이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애프터매트는 영속 계약 시장을 론칭하고 수이랜드는 자동 마켓 메이커 스팀을 출시할 예정으로 이는 이번 분기에 수이 디파이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n 2022-2023, Sui, Celestia, a bunch of these guys raise a lot of capital. They're serious projects, so then they get developers and they do all of their kind of groundwork, building community, all of that. 단 스미드에 의하면 소라나는 2024년 4분기 체인상 애플리케이션 수익이 7.51억 달러에 달하며 전체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며 이더리움의 3.14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이 뛰어난 수익은 디파이 프로토콜, NFT 시장, 체인상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나왔으며 특히 주피터, 레이디움, 텐서와 같은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인기 덕분에 에코시스템에 상당한 거래 수수료와 프로토콜 수익을 가져왔습니다. 솔라나는 거래 속도와 저비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사용자들을 더욱 끌어들이며 이는 활발한 사용자와 거래량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2024년 SU이와 소라나는 두 개의 인기 있는 L1 블록체인으로서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수이는 매우 낮은 거래 수수료와 초당 20만 건 이상의 거래 처리 능력을 자랑하며 또한 적극적으로 크로스체인 협력을 추진하여 더 많은 외부 사용자와 자산을 끌어들입니다. 한편 소라나는 높은 처리량과 성숙한 에코시스템으로 계속해서 선도하며 특히 NFT와 DeFi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SOL 토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때때로 네트워크 안정성 문제를 겪고 있지만 스위는 낮은 지연 시간과 성능 최적화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가 2025년에 소라나를 초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기술적 돌파구, 에코시스템 구축, 시장의 인식 등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소라나의 네트워크 문제가 지속된다면 수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에코시스템을 확장해 갈 경우 소라나에 도전하고 심지어 초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코시스템의 성숙도가 단기적인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채권은 독이다. 기업은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는 마이크로스트라테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가 올랜도에서 한 연설에서 발표한 견해입니다. 2020년 회사가 비트코인 전략을 시행한 이후 마이크로스트래지의 연간 주식 수익률은 124%에 달하며 비트코인의 64% 수익률을 훨씬 초과하고 채권의 마이너스 5%를 압도합니다. 왜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요? 세일러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어떤 기업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어떤 기업은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해, 또 어떤 기업은 비트코인 팬층의 유입을 노려, 마지막으로 순전히 이게 맞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마이크로스트래지리는 약 25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으며 이는 그해 새로 채굴된 21만 8,229개의 비트코인보다 더 많습니다. 또한 420억 달러 이상을 모금하여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 조치는 상장 기업들이 자산 부채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트렌드를 이끌었으며 현재 70개 이상의 상장 기업과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코인베이스와 마라톤 디지털은 총 141만 30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 블록돈1 등의 자발적으로 공개된 기업들도 적어도 36만 8,043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2025년 초에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장부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70개 기업이 여전히 자산 부채표에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를 하겠습니까? 200개, 500개, 1000개. 만약 메타와 같이 마이크로스트라테지의 20배 규모를 가진 대기업이 참여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자로서 각 기업이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이유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각 기관이나 재정 고문, 소액 투자자의 동기를 알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보고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의 수요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요? 시장 소식에 따르면 틱톡 경영진은 내부 메모에서 미국 대법원이 미국 내 틱톡 강제 매각 또는 금지 법안을 뒤집지 않더라도 회사는 미국 직원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은 미국에 7,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1월 15일 코인베이스 에셋은 자산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최소 요구 사항으로 코인베이스 디지털 자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약 90%의 자산은 상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소셜미디어에서 크립토펑크스 IP 판매에 관한 루머로 인해 크립토펑크스 NFT의 바닥 가격이 13%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가랩스는 현재 이 루머에 대해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베이징 시간 9시 33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한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13조 달러 규모의 고등급 기업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미-유럽 통화 정책의 차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며 연방준비제도 페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기업 채권 수익률이 미국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